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비주얼 미디어 연구실 박사과정 이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2020년 시그라프 아시아에서 발표되었던 Make It Talk Speaker Aware Talking Head Animation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한 장의 얼굴 이미지와 오디오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에 어울리는 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연구입니다. 먼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인풋으로 싱글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오디오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노준용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오디오와 이미지를 가지고 토킹 헤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아티스트라고 한다면 어떤 영상을 만들게 될까요? 먼저 이렇게 발화 내용에 맞춰서 말하는 입술이나 그 주변에 싱크를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마도 다음과 같은 영상을 만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노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다면 어떨까요? 먼저 가운데는 매우 유명한 배우이죠.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의 얼굴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노준용입니다. 네, 또는 그 목소리에 아주 잘 어울릴 법한 사진을 가지고 만들 수도 안녕하세요. 있겠죠?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노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를 보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노준용입니다. 네, 원래 이런 영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영상에 어울리는 안녕하세요. 영상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실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노준영입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다면 이 같은 목소리를 다시 아까처럼 다른 사진에 입혀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노준영입니다.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노준영입니다.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이스트 같은 문화기술대학원 내용이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의 영상을 만들게 된다면 말하는 사람 목소리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한 장의 이미지와 인풋 오디오만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어떤 문제가 챌린징할지 아시겠나요? 성현 학생? 네. 네,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점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얼굴 표현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사진이 한 장뿐이라서 어디가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입력 이미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문제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어려운 한 가지의 또 다른 이유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고개의 움직임이나 입을 벌리는 크기나 표정같이 이런 스타일과 표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오디오와 페이셜 애니메이션은 1대1로 대응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오디오가 있더라도 적절한 하나의 페이셜 애니메이션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만을 듣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라시 화자의 스타일을 고려해서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인풋 오디오를 먼저 컨텐츠와 스피커 아이덴티티로 나누어서 각 요소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스피치 컨텐트 부분에서는 입 모양이나 그 주변의 턱 같은 그런 말할 때 누구나 똑같은 발음에 관련된 움직임을 만들어내었고요. 그리고 스피커 아이덴티티 부분에서는 헤드포즈나 움직임 또는 입을 벌리는 크기 같이 사람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다른 움직임 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논문의 다른 특징은 중간 인터미디어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랜드마크 애니메이션을 먼저 생성해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카툰 이미지 이런 내추럴한 사진뿐만 아니라 카툰 같은 이미지에 대한 애니메이션 또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니폼으로 다음과 같이 내추럴한 이미지, 랜덤한 스케치, 카툰 캐릭터, 그리고 재패니스 망가, 캐리커처, 그리고 캐주얼 포토에 대한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먼저 기존의 음소 기반 스피치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발음에 대한 정보가 인풋으로 함께 필요하고 또 리타게팅을 하기 위한 수작업 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연구는 인풋 이미지로부터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오디오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관련 연구 중에서 이렇게 3차원 메쉬를 사용하는 연구들도 있었으나 이런 연구들은 고차원의 버텍스를 사용해서 바로 아웃풋을 수정하기는 어렵고 또 메쉬 구조가 같아야 한다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스 영상을 이용해서 다른 음성 파일에 적합한 다른 영상을 생성해내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의 경우에는 학습에 사용한 오바마의 얼굴만 생성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연구들은 머리의 움직임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입술이나 그 주변부 영역의 움직임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오버뷰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논문에서의 키 인사이트 중 하나는 오디오로부터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화자 스타일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말하는 내용에 따른 입술 모양과 화자의 스타일에 따른 고개 움직임을 만들어서 더 정확하고 높은 퀄리티의 바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짧은 순간의 바라 내용과 관련된 움직임, 그리고 좀 더 긴 텀 동안 일어나는 머리 스타일 움직임 등을 모두 만들어내기 위해서 LSTM과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함께 사용을 하였고요. 또 다른 주요 요소는 정보들로부터 바로 이제 픽셀 단위의 최종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다음과 같이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먼저 입력 이미지와 학습 영상에 필요한 랜드마크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랜드마크를 68개의 2차원 랜드마크를 추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인풋 오디오를 바라 내용을 표현하는 콘텐츠 파트와 스피커의 특성에 해당하는 스피커 아이덴티티 부분으로 나누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오토 VC라는 음성 스타일 트랜스퍼를 위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방법에서는 콘텐츠와 스피커 아이덴티티를 나누는 방법을 주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성된 스피커 애그노틱한 콘텐츠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해서 입력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또 필요한 스피커 아이덴티티는 리셈블라이저라는 논문에서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추출을 하였습니다. 학습 시에는 리셈블라이저는 기존에 학습된 모델에서 추출된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였고 이걸로 이니셜라이즈를 하여서 O2VC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콘텐츠 임베딩을 이용을 해서 스피치 콘텐츠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입술의 움직임은 시간이 흐름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보다는 리커런트 네트워크가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바닐라 RNL과 그리고 LSTM 두 가지를 실험해 보아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던 LSTM을 이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윈도우 사이즈는 18프레임이고 이걸 초로하면 0.3초 정도인데요. 이렇게 인코딩을 하고 LSTM을 이용해서 인코딩을 하고 다시 입력 이미지의 랜드마크와 함께 멀티레이어 퍼시트론을 이용해서 디코딩하여서 입술이나 턱, 눈썹 등 이렇게 발음과 관련된 영역에 움직여야 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알아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생성될 랜드마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을 해서 윗부분의 움직임이 생성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학습 로스는 랜드마크 코디네이트에 대한 디스턴스와 랜드마크의 그래프 라플라시안 코디네이트에 대한 디스턴스를 사용하였는데요. 첫 번째 것은 절대적인 좌표값을 의미하고 아래 것은 랜드마크 간의 상대적인 위치나 모양 등이 유지되도록 하는 상대적인 좌표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피커 아이덴티티를 이용을 해서 화자에 따라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콘텐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파트와의 네트워크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선진 학생? 셀프 어텐션 인코더입니다. 왜 셀프 어텐션 인코더가 있을까요? 이것은 표정은 길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 입모양 같은 경우에는 발음에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이전 발음 또는 이전과 이후 발음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LSTM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는데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국의 움직임 같이 좀 더 긴 텀의 시간 동안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셀프 어텐션 인코더를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텐션에 대해서는 저도 인터넷으로 들은 수업에서 들은 정도밖에 모르고 이제 추후에 공부해 보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이 레벨에서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이 어텐션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시작되어서 요새는 비전이나 그래픽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문장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나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어텐션으로서 이렇게 가중치로 표현을 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저장해서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중요도를 고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2017년 논문에서 사용한 네트워크의 인코더를 살짝 수정하여 사용을 하였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윈도우 사이즈는 콘텐츠의 경우는 0.3초로 설정한 데 비해서 여기에서는 4초로 설정하여서 256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였고 여기에서는 세 가지 인풋, 보이스 컨버전을 통해서 얻은 스피커 아이덴티티와 위에 콘텐츠 정보에서 얻은 것도 왜냐하면 발음, 내용과 국의 움직임에도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인풋으로 넣고 LSTM 이
두 가지를 넣고 셀프 어텐션 모듈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인풋 랜드마크와 함께 받아서 MLP로 디코딩해서 이전 단계에서 얻은 입 주변의 움직임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고개의 움직임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때 사용한 로스는 콘텐츠 애니메이션과 비슷하게 랜드마크 좌표에 대한 L2 디스턴스와 상대적인 라플라시안 좌표에 대한 L2 디스턴스를 사용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adversarial loss, 즉 간 방법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해서 LS 간 방법으로 학습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스피커에 대한 특징이 나타내는 움직임을 생성이 가능한데요. 위를 보시면 좀 더 고개를 고정시킨 채로 말하는 사람의 스타일을 볼 수 있고 아랫부분은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화자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된 이런 랜드마크를 이용을 해서 최종 이미지로 렌더해주는 파트가 더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는 이미지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카툰이나 스케치 같은 비사실적인 이미지의 경우에는 와핑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생성을 해주었는데 여기서의 또 다른 차이는 이런 2D 캐릭터 같은 이미지의 랜드마크 디텍션을 위해서 앞에서 사실적인 이미지 랜드마크 디텍션에서 사용한 것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랜드마크들을 기준으로 델르노이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각 해당 버텍스에 대응되는 UV 맵을 만들어서 GLSL 쉐이더를 이용을 해서 렌더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진과 같은 사실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방법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네, 여기서는 자하로프 et al.에서 소개한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트랜슬레이션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학습 로스는 픽셀별 에런 디스턴스와 VGG19 네트워크의 특정 피처를 이용한 perceptual 피처 로스를 사용을 하였고요. 여기서 템포럴한 컨시스턴시를 고려하는 텀이 따로 있진 않은데요.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이러한 걸 고려하는 이런 시간 관련 텀이 없더라도 랜드마크 생성할 때 이미 템포럴한 특성을 고려해서 랜드마크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입속에 대해서 따로 처리해주지 않아? 그냥 입속에 있는 부분이 이게 다 자동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생성이 되는 거야? 네, 이 논문 자체에서는 그 입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요. 아마 이전 논문에서 그런 파트를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물을 봤을 때는 입안 모습도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각 네트워크, 각 파트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였던 Voice Conversion 부분에서는 VCTK corpus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셋은 109명에 대한 다양한 악센트를 가진 영어 사용자의 발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각 화자들은 각각 한 400여 개씩의 문장을 읽는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피치 콘텐츠 애니메이션에서는 오바마 스피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음성과 함께 거의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고화질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6시간 분량의 데이터셋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필요한 게 입술 움직임에 대한 특성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머지 고개 움직임 같은 특성들을 지우기 위해서 얼굴 위치가 앞면의 특정한 위치로 고정되도록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커 어웨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복셀 셀럽2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필요로 했던 건 다양한 화자에 대한 음성 영상 데이터셋이었는데 이제 이 데이터셋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모든 데이터를 사용을 하진 않고 그 중에 추출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추출했던 기준은 이제 랜드마크 디텍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비디오에 대해서 골라서 사용을 하다 보니 이렇게 랜드마크 디텍션이 잘 되는 것들 중에서도 스피커 레프레젠테이션의 분포가 최대한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양한 67명의 스피커에 대한 1200여 개의 비디오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당 비디오는 평균 5분에서 10분 정도였다고 하고 전체 데이터 중에서 60%는 학습, 20%는 밸리데이션과 테스팅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카툰 이미지에 대한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of course he will. The Trials of Arabella by Brioni Tallis. Mummy, you can finally crack open the champagne. 네, 여기서 이제 트레이는 사실 카툰 이미지 없이 실사 영상으로만 시켰는데도 카툰 이미지도 되게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설명하기로는 우리가 최종 픽셀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랜드마크를 인터미디어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또 절대적인 위치 값을 알아낸 게 아니라 움직여야 할 상대적인 차이값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추출하게 학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카툰 이미지에 대한 학습 없이도 카툰 이미지에도 쉽게 잘 적용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And I 번째로 don't know when your moment was, but I bet you there was one. Oh my god, Nola Rice. 네, 다음은 내추럴한 휴먼 페이스에 대한 결과물이었고요. 이제 다른 방법과의 비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Deepfake videos of people talking. Lightness to it that allows you to get through it without having to break down, you know, and that type of stuff, which can be so important. It is important in a way. 네, 앞에 두 개를 보시면 일부분을 크로핑해서 생성을 했고 또 입술 움직임에 대해서만 싱크가 맞춰졌고 새로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들을 보였다고 하고요. This is my reality, and it is the reality of my people for decades, for centuries. 이 경우에는 3차원의 모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NBC GLAD. Why? Fox TV Jerks Quiz PM. 吃饱了喝足了就坐那儿看我说话. 또는 이렇게 리깅된 캐릭터의 입과 턱 주변부 움직임만 생성이 가능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론과의 결과를 정량적으로도 비교를 하였는데 얼마나 정확한 콘텐츠 애니메이션이 생성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매트릭을 만들었습니다. 입 주변부에 관한 랜드마크 위치와 그리고 속도와 입의 면적을 고려하는 매트릭을 고안해서 실험한 결과 다른 방법에 비해서 우리의 방법론이 더 정확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성적으로 보았을 때도 다음과 같이 랜드마크의 경우 다른 방법론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오버랩되는 영역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장 비슷한 입모양을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스피커에 따른 발화 영상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Different animations reflecting different speaker styles. Yep. You see, back when China was a poorer country, they were fine with sorting through America's recycling. You just read my diary. Oh, Mr. Bennett, how can you tease me so? Oh, Mr. Bennett, how can you tease me so?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에 대해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스타일별 차이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기존 방법들은 이렇게
방법론 자체에서 헤드모션을 만들지는 못하고 헤드모션을 만드는 논문이라고 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비디오 소스에서 헤드모션을 복사해오는 방법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교를 위해서 두 개의 베이스라인 방법을 고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retrieve 랜덤 ID 같은 경우에는 다른 랜덤한 스피커의 발화 영상에서 헤드 포즈에 해당하는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그대로 가져왔고, 이제 same ID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피커지만 다른 발화를 하는 영상에 대한 헤드 포즈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값을 보시면 랜덤한 영상에서 움직임을 복사해온 결과가 제일 정확도가 낮고, 그 다음에 같은 화자라도 다른 발화 영상에서 그대로 복사해온 경우에 정확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논문에서 발표된 방법보다는 훨씬 결과값이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법을 통해서는 이렇게 비디오 더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를 자동으로 오디오로 생성하는 방법을 통해 오디오를 생성하고 이걸 다시 비디오로 생성을 할 수도 있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비디오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화상 회의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말하는 영상을 생성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리미테이션을 먼저 좀 더 살펴보면 한 가지는 이 논문이 화자의 스타일까지 학습을 하기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무드, 즉 그 스피치 센티멘트까지 표정으로 표현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스 변환 기술 자체에서 다루지 않았던 연음이나 마찰음, 브, 무, 프 아니면 F나 V의 발음 같은 소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모양을 만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정경과 배경을 따로 나눠서 학습을 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런 정경이나 배경 부분에 대한 왜곡이나 아티팩트가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 논문의 방법을 통해서 아마추어 사용자 누구라도 손쉽게 한 장의 이미지로 토킹 헤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입모양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표정과 머리 움직임까지 다 애니메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는 사람의 스타일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학습되지 않은 인물의 사진이나 목소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잘 생성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나 들으면서 랜드마크는 그냥 당연히 뭐 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따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결론 보니까 랜드마크까지 프리딕션을 하고 자동으로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걸로 돼 있네. 맞아? 자동으로 랜드마크는 에스티메이트 하면서 가는 거야? 따로 수작업으로 이렇게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입력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수님? 네네네. 입력 단계에서는 자동으로 그 랜드마크를 추출하는 방법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막기 위해서 트레이닝 하던 단계에서는 이제 랜드마크가 정확히 추출된 데이터들을 추려서 활용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랜드마크를 자동으로 뽑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벽에 있는 콘센트 뭐 이런 거가 어디가 얼굴에 해당하고 어디가 입에 해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사람 얼굴 피처가 아니어서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자동으로 뽑아냈다라는 게 되는 거야? 네, 여기서 설명된 바로는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페인팅이나 이런 다른 방법을 이용한 랜드마크 디텍션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이제 거기서 수작업으로 했다는 얘기 자체는 네, 없긴 했습니다.
오케이. 질문이랑 네. 저 혹시 방금 먼저 해도 해주신 될까요? 네네. 그 수작업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했던 것 같은데 그 그래요? 애니메이션이나 네.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가 인풋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 파이프라인은 뭔가 프리딕션, 디스플레이스먼트 프리딕션이고 인풋으로 헤드 키포인트 그거를 줬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 근데 그것조차 자동으로 될 수도 있고. 트레이닝 할 때는 그러면 아, 수작업으로 준 이후에 나중에 이제 런타임일 때 인풋이 사실 들어가면 알아서 뽑아갖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겠네 어쩌면. 저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오버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페이셜. 네. 여기서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페이셜 랜드마크 자체는 한 장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정의를 하고 네, 맞습니다. 이거를 네, 넣어주고 이제 프리딕션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이제 프리딕션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까요? 네, 네, 이거 조금 제가 수정을 하자면, 이게 사실 논문 자체는 인퍼런스 타임에서 랜드마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코드를 돌리려고 그 코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아봤을 때 지금 생각난 게 그 내추럴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딱 입력 이미지만 주어주면 랜드마크를 알아서 추출하고 결과물을 생성을 해 주었었는데요. 이런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를 돌릴 때에는 거기에서 데이터 자체로 입력 데이터로 해당 캐릭터와 그에 관련된 추가 정보들이 더 입력으로 더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랜드마크에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네. 그런 것들은 추가 인풋이 더 필요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질문을 한번 하자면은 조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요거에 한번 트레이닝을 할 때 하나의 캐릭터 그리고 하나의 사람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는 거라고 배우면 될까요? 근데 이게 학습을 할 때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하나의 사람으로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각 파트별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뭐 한 발언에 대해서 발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돼서 예를 들면 콘텐츠 임베딩 부분에서의 학습과 이 뒤에 스피커 아이덴티티 임베딩을 이용한 학습은 두 개를 따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시면 콘텐츠 임베딩을 LSTM으로 받아서 학습하는 이 LSTM 관련된 웨이트와 이제 이거를 스피커를 위해서 받을 때 이 LSTM에 대한 이 두 가지도 각각 다른 웨이트로 나눠서 따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파트별로는 네트워크 학습은 다 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데이터 구성이 캐릭터도 여러 가지 있고 사람과 오디오도 여러 사람과 여러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사실 캐릭터라고 말씀하신 게 사람이 아니라 저 카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여기서는 카툰 캐릭터를 이용한 학습은 전혀 하지 않았고 실사 사람 데이터만을 이용을 했는데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사람들과 각기 다른 발화 영상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게 맞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스피치 컨텐트 애니메이션 학습할 때 그 로스에 L2 디스턴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궁금한 게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할 텐데 이 스피치에 대한 오디오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랜드마크는 스타일이랑 컨텐츠랑 포함되어 있는 랜드마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컨텐츠에 대한
그란트루스만 뽑아서 비교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파트는 스피치 컨텐츠 애니메이션을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데이터셋을 이제 그 컨텐츠와 스피치가 다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요. 아까 잠깐 그 오바마 데이터셋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오바마 데이터셋이 그 스피치 컨텐츠 애니메이션을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된 데이터셋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국의 움직임 같은 이런 스타일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관련된 다른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제 고개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입모양이나 이런 것만 움직일 수 있도록 위치를 고정해서 데이터셋을 변형을 해서 학습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눈썹 이런 움직임은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 두 번째 파트가 이 파트가 스피치 콘텐츠 애니메이션인데 보시면 입 부분도 움직이고요. 턱 부분도 움직이고 거기에 눈썹도 같이 이 파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눈썹 움직이는 게 오바마 스타일을 학습하는 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조금 애매했던 점이 이 눈썹이 과연 콘텐츠인지 스타일인지에 대한 게 조금 저도 애매하긴 했는데 이 논문에서의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 눈썹 같은 것까지도 콘텐츠와 관련된 요소라고 본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더 크게 이렇게 눈썹을 움직인다거나 하는 것 이런 추가적인 더 큰 움직임은 스타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 먼저 하시죠. 네. 요 페이지에서 이제 LSTM이랑 MMP 지나서 셀프 어텐션 인코더가 이제 어텐션 이소 올유닛의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쓴 거잖아요. 근데 인코더 자체로도 학습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앞에 LSTM과 MLP를 넣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논문에 설명이 있나요? 앞에 LSTM과 MLP를 넣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콘텐츠는 이제 좀 더 작은 단위들에 대한 좀 더 그런 관계별, 시간별 연관성이 더 많이 필요해서 LSTM을 한 번 더 거친 게 아닐까 싶고요. 이 콘텐츠와 스피커에 대한 것들을 또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를 다 이제 셀프 어텐션 인코더에 넣어서 학습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LSTM이랑 MLP는 어떻게 보면 그 입력 자체를 한 번 더 셀프 어텐션에 넣기 위해 정제하는 과정, 정제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서 넣는 과정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는데 그 셀프 어텐션 인코더가 그러면은 셀프 어텐션 인코더의 결과물이 저기서 집중해야 할 정보들을 인코딩을 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내어주는 게 이제 이 셀프 어텐션 인코더에서의 사용한 그 정도의 윈도우 사이즈, 그러니까 256프레임을 본다고 하는데요. 그 256프레임에 해당하는 이제 어떤 어텐션 그 웨이트들을 내어주면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이 MLP는 디코더로 활용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인코딩을 해서 어떤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주면 이제 그걸 다시 MLP를 통해서 랜드마크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로스 텀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부분의 로스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네. 여기서의 로스텀은 먼저 첫 번째는 여기 각 랜드마크 68개의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이 랜드마크 코디네이터의 L2 디스턴스와 이제 이 뒷부분은 이 그래프 라플라시안 코디네이터가 또 다른 개념이라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이 그래프 라플라시안 코디네이터를 제가 안 넣었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주변의 점들을 이용을 해서 그 주변 점과의 관계를 고려한 상대적인 좌표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위에 게 이 절대적인 눈의 위치가 어디고 코의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것들에 대한 디스턴스에 대한 L2 디스턴스를 측정을 해줬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 입과 턱과의 이런 상대적인 거리, 뭐 눈과 코와 이런 상대적인 거리 이런 게 잘 좀 유지되면서 전체적인 모양 유지도 해줄 수 있는 텀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텀도 넣어줘서 전체적인 랜드마크의 모양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 정확도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L2, 이 라플라시안 코디네이트 관련된 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를 적대적 학습 방법으로 학습하기 위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관련된 adversarial loss 텀입니다. 이걸 여쭤보신 게 맞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오버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나와서 랜드마크를 변형시켜 준 다음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픽스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잖아요. 저거는 네, 그럼 맞습니다. 다른 거를 학습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약간 그 person 스페시픽한 어떠한 뉴럴 네트워크인가요? 아니면 그 제너럴 퍼포스 뉴럴 네트워크인가요? 저게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person 스페시픽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되는 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사용한 데이터나 이런 방법 같은 게 이제 다양한 사람, 인물에 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이 랜드마크 정보를 같이 이용을 해서 어떤 다른 포즈의 동일한 사람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걸 학습했기 때문에 좀 더 제너럴한 거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한다고 그러면 그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slation 네트워크를 따로 또 학습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아니면 뭔가 오프 더 네, 쉘프로 사용할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이 뒷부분도 따로 또 이 부분을 위해서 학습을 시켰고요. 네, 여기도 또 따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파트도. 이거 좀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하니까 조금 더 헷갈리는데 아까 설명 때 약간 로스를 각 모듈마다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첫 번째 모듈 따로 학습하고 두 번째 모듈 따로 학습하고 뒤에 있는 트랜슬레이션 또 따로 학습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그래서 되는데 데이터셋도 다 다르고 네네.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첫 번째 모듈에서 나오는 저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데 이게 따로 학습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전 당연히 이미지 투 그라운드 이미지가 트루스가 그런 수 있는 것 왜 같거든요. 그라운드 오바마 트루스가 없죠? 데이터셋을 사용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프론트 네, 트레이싱으로 맞습니다.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걸어가지고 그걸로 학습하면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캐릭터에 맞습니다. 대한 어떤 매칭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오바마의 랜드마크로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이 파트는 이 파트는 다 오바마에 대한 걸로 학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캐릭터에 대한 걸로는 학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그림이 저게 있어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여기서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학습 과정에서는 전부 다 실사로만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가 말하는 방식은 전부 오바마가 말하는 방식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네. 그 입술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습이 오바마 셋으로만 된 건데 여기서의 큰 과정은 이런 입술 모양에 대해서는 정말 제너럴하게 모두 다 같다, 아니면 정말 비슷한 입모양을 나타낸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전체적인 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바마 스타일로 갈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거 스피커 어웨어 애니메이션 할 때도 결국 컨트롤 포인트가 입에도 있으니까 그 사람 스페시픽하게 네, 스타일이 맞아요.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뭐였지? 이제 결과에서 그 같은 네. 그 보이스라고 그래야 되나? 같은 이제 음성 클립인데 다른 스타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인퍼런스 할 네, 때는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아, 거기서는 Creating different animations reflecting different 이 speaker 부분 styles.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여기서는 이제 그 구현적인 정말 구체적인 방법까지 당연히 설명하진 않았는데 그 학습을 할 때 그 67명에 대한 학습을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분포를 좀 고려해서 보여준 그래프도 논문에는 있는데요. 이제 그 아이디를 선택해서 이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전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특정 점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특정 점을 선택을 하면 이제 각각 그 다른 스피커에 대한 바라 스타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인퍼런스 때 추가적으로 그 아이디 같은 걸 지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데이터셋에 있는 거를 코드 2개로 인코딩 하잖아요. 그거의 네. 어떤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클러스터를 한 다음에 그 포인트들을 셀렉션해서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